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분합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이다. 그러면 부분합은 많은 양의 데이터 목록이 있어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목록을 그룹별로 분류를 시켜요. 분류시키고 각 그룹별로 이제 계산을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각 그룹별로 이제 합계가 됐든 개수가 됐든 평균이 됐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보고 얘기해요. 자,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윤곽선에 들어가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엑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다음 데이터 목록을 사용해서 소속 부서별로 총점 몇 개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소속 부서에 보니까 뭐 개발부, 영업부, 뭐 기술부, 총무부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이 부서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속 부서별로 그렇게 묶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소속 부서라는 거 별로 내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부는 개발부끼리, 영업부는 영업부끼리, 기술부는 기술부끼리 그렇게 묶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정렬을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해요. 부분합을 할 때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총점 몇 개를 구해라 그랬죠. 지금 여기 끝에 보니까 총점이 다 구해져 있고요. 각 부서별로 개발부는 총점이 총 몇 점인지, 영업부는 총점이 총 몇 점인지, 기술부는 총점이 총 몇 점인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먼저 해야 된다? 정렬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더라. 정렬을 꼭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해야 우리가 소속 부서별로 우리가 묶어서 그런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일단은 먼저 데이터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서 정렬이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정렬 및 필터의 정렬이요. 해서 정렬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준 추가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행위 제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데이터에 열머리글 표시하겠다, 제목을 표시하겠다 해서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제목들이 쭉쭉 표시가 되죠. 여기서 이제 소속 부서 별로 볼 거니까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그냥 오름차순 할게요. 이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이제 개발부는 개발부끼리, 기술부는 기술부끼리, 영업부는 영업부, 총무부는 총무부끼리 이렇게 다 묶였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묶어놓고 부분합에 들어가면 돼요. 부분합을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윤곽선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윤곽선 바로 위에 보니까 우리 부분합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부분합 클릭해주면 돼요. 해서 부분합이라는 걸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부분합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니까 그룹할 항목이라고 돼 있죠. 어떤 거 별로 묶어서 볼 거야?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속 부서별로 묶어서 볼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번호라는 거 빼고 소속 부서 클릭해 주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사용할 함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소속 부서별로 어떤 거를 나타낼 거야, 어떤 거 계산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 총점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합계를 놔두면 되겠지만 여기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합계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숫자 개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합계를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냥 합계를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어떤 거에 합계를 볼 거냐라고 그 밑에서 이제 부분합 계산 항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에 합계를 구할 거냐? 지금 우리는 총점에 합계 구할 거니까 총점에만 체크가 되게 지금처럼 놔두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영어 점수, 컴퓨터 점수 이 두 가지도 내가 같이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영어하고 컴퓨터도 같이 클릭을 해서 여러 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총점의 합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총점 하나만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체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요 부분에 있는 거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좀 이따 우리가 부분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위에 보니까 소속 부서별로 총점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속 부서별로 총점의 합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이제 총합계도 나타나죠. 자, 이게 이제 부분합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걸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개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야 되더라 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다시 좀 볼게요. 자, 부분합 클릭하고요. 여기 아래쪽에 우리 요 세 가지가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 좀 보자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사용할 함수를 지금 합계로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평균으로 바꿔요. 지금 이미 합계가 구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평균으로 고치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구했던 합계 있죠? 합계가 없어지면서 이제 평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값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기존에 내가 구했던 이 합계 말고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를 삭제를 하고 그 자리에 이제 평균이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요.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에다가 총점의 합계도 나타내고 평균도 나타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먼저 합계를 먼저 구해놓고 지금처럼 평균을 선택한 상태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이거 체크를 빼줘야죠. 체크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눌러야 합계도 나타나고 평균도 나타나고 둘 다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확인 버튼 누르면 기존에 구했던 합계가 없어지고 평균이 들어간다. 그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냐? 지금 우리가 구한 데이터는 소속 부서별로 우리 합계를 지금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 각각의 그룹 사이사이에다가 페이지 나누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이제 체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를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부분합을 구해요. 구하고 나서 각 그룹 다음에다가 우리 페이지 나누기를 자동으로 전부 다 삽입해 주는 게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요. 그 세 번째 거 밑에 보니까 데이터 아래 요약을 표시할래 말래 체크하는 거 있죠. 자, 얘가 지금처럼 얘 얘기하는 거예요. 총합계. 얘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요거 체크를 해제하고 그냥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총합계 있죠. 이런 것들이 위쪽에 나타나요. 얘는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할래, 아래쪽에 표시 안 할래 그게 아니라 이런 요약 같은 것들을 위에다가 표시할래, 아래쪽에 표시할래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체크가 돼 있으니까 아래쪽에 나타난 거고요. 요거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두 제거라고 있죠. 내가 부분합을 작성했는데 잘못 작성했어.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야죠. 그때 부분합에 다시 들어와서 모두 제거라는 거 선택해주면 원래 데이터 목록을 다시 표시해줍니다. 요런 게 이제 부분합이요. 자, 그럼 내용 보고 먼저 정리할게요. 자, 부분합을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행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된다. 열 이름표가 우리 열 제목이죠. 열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좀 전에 했을 때는 우리가 소속 부서별로 묶어서 봤죠. 그렇게 기준이 되는 필드 있어요. 소속 부서처럼 기준이 되는 필드는 반드시 뭘로 돼 있어야 된다? 오름차 순이든 내림차 순이든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실행을 시키더라. 그리고 부분합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합계다, 평균이다 해서 여러 가지 구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합계도 있고 개수도 있고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숫자 개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는 서브 토탈 함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토탈 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목록을 전체에 범위 잡았잖아요. 그죠? 많은 양의 데이터 목록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부분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을 묶어서 우리가 서브 토탈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함수를 중복해서 다중 함수 부분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총점의 합계 구했죠. 그 상태에서 제가 총점의 평균을 구해라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총점이라는 항목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합계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그렇게 여러 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작성하게 되면 부분합 데이터 목록에 자동으로 윤곽이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윤곽이 설정되면서 윤곽 기호가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제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부분합도 당연히 삭제가 되는 거고요. 삽입된 윤곽이나 페이지 나누기 이런 것도 모두 다 전체가 다 싹 다 제거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합 결과로 차트를 작성해요. 작성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차트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윤곽기호라는 게 나왔는데 윤곽기호가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요 앞에 보게 되면 1, 2, 3 하고 이렇게 붙었죠. 자, 요게 윤곽기호예요. 요게
이런 거 붙거든요.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내가 여기 있는 특정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해당 데이터가 숨어버립니다.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숨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윤곽기호라고 합니다. 자, 부분합을 작성하면 저런 윤곽기호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윤곽기호도 표시가 되더라. 우리가 부분합에 들어가서 모두 제거를 선택하게 되면 윤곽기호도 당연히 없어지고 페이지 나누기 한 거 자동으로 삽입된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분합도 당연히 없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자, 이런 게 부분합이다 라고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이 부분합도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아까 우리 봤던 부분합 대화상자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니까 꼭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